네,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송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북 청송에 단층주택 37평 모델을 발표한 지 벌써 한 반년 정도가 되어졌는데요. 지금 이 주택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겨울 완전히 들어서기 전에 완공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나왔는데요. 지금도 저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실내 건축 면적 단층이고요. 37평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되는 공간이 없고요. 단층으로 구성된 모든 실내 면적이 37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은 2억 1,500만 원 계약이 되셨고요. 굉장히 가성비 높은 금액으로 지어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외관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50대 건축주님께서 노무 90대 건축주님한테 선물을 해주신 이제 마지막 은퇴주택 그리고 정년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들 봐왔던 이 이제 테릴기와 스펜시풍의 주택, 단층주택인데 예전부터 정말 많이 스펜시 기와로 지어지는 이런 풍의 주택이라서 어디든지 어울리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와 자체가 특색이 있어서 어떤 이제 마을에 가면 이 기와만으로도 유명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요새는 워낙 이 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클래식한 멋이 있는 스페인식 기와 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데크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 시스템 창호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굉장히 두꺼운 프레임, 이 프레임 내부에서도 이 단열적인 측면을 잡고 있고, 삼중 유리, 알곤 가스가 차 있는 삼중 유리가 돼 있어서 방음 그리고 단열, 소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잡고 있고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효율 1등급 제품이라서 건축주가 내부에서 생활하실 때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스펜시풍 기와주택에 어울리는 이런 창문 틀에 EPS 몰딩이 쳐져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멀리서 이 주택을 봤을 때 이쪽 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붕 자체에 보이는 이 지붕고가 있습니다. 지붕고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붕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와를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기와를 많이 보이게 하자, 기와비도 추가가 되고 기와 지붕고도 추가가 됐지만,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 이 기와가 주는 이 아늑한 느낌 그리고 이 단단한 이 느낌들은 굉장히 추가 비용이 있었더라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이런 추가비를 쓰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주택 뒷면으로 가면 이제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던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준공 이후에 하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 홈트리오 뿐만 아니고 어떠한 건축회사도 불법을 종용하는 건축회사는 없습니다. 불법을 건축회사에서 종용을 하고 있다면 그 건축회사는 절대 상담도 하지 마시고 만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꼭 준공에 포함된 그리고 내부 평수에 포함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현행 계속 바뀌고 있는 19년, 20년도로 바뀌고 있는 이 건축법에 맞추실 수 있어서 나중에는 지어놓은 금액만큼이나 벌금이 나와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포함하셔서 준공을 맡길 바라고요. 이 주택의 보일러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뒷면으로 이어진 이 다용도실과 보일러실로 이제 따라서 들어와 보면 이렇게 보일러실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보일러실을 꼭 따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 법 그리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강화시키고 있고 벌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꼭 이런 부분 이제 준공에 평소에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청송주택 외관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자면, 스페인식 기아가 묵직하게 눌러진 상태에서
그리고 중간 부분 스타커 플렉스를 베이스로 한 아래쪽에 1.5m 정도의 파벽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이제 스페인식 기와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거의 공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붕고, 층고가 아닌 지붕고를 들어올린 모습은 조금 더 건축주님들한테 스페인식 기와를 어필하고 싶어서 들어올린 거라서 아무래도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이 홈트리어 주택 이 외관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재입니다. 우선 이 집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계신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신발장이 있고 한두 사람이 신발을 신고 활동하기에는 좁지 않은 공간이고요. 톤은 그레이 톤으로 벽과 바닥을 마감을 해서, 그리고 중문까지 마감을 해서 좁지 않게 느껴지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죠. 집 내부에 들어서시면 바로 정면에 보시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 옆으로는 바로 방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위치한 방은 게스트를 위한 방입니다.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 외부 활동을 하고 바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방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 거고, 약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도록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향이 좋은 쪽과 남쪽으로는 큰 창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동쪽 해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이라서 창을 크게 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고, 나가서 화장실을 보시면 공용 화장실 역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바닥과 벽을 같은 톤으로 마감을 하면서 작은 공간이지만 넓게 느껴지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거실로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이 집의 거실을 보시면 작지 않습니다. 40평대 규모의 거실 크기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고요. 30평대에서 사실은 보기 힘든 단층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층 집의 경우에는 이제 계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뺏기는 면적들로 사실 손해를 보는 게 이제 거실 주방의 크기가 좀씩 작아진다는 건데, 이 주택은 단층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좀 극복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이 주택의 거실과 붙어 있는 주방, 그 옆에 다용도실, 사실 이 집의 포인트는 큰 다용도실이라 볼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인데, 어떻게 보면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요 세 공간만 합쳐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주방의 싱크대 크기, 길이만큼의 싱크대 혹은 이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가스 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각종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배치하고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정도의 큰 크기. 사실 이 주택은 노부모님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다용도 공간이 사실은 이제 커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이 집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택들보다는 사실 다소 큰 다용도실이지만 이 주택에서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실 옆으로는 게스트룸, 두 번째 게스트룸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의 크기이긴 합니다. 크지 않은 방이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침대와 붙박이장을 배치를 하고, 정면에 남쪽에 전망과 해를 받을 수 있는 창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안쪽에 있는 노부모님의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방 크기는 안방 크기 정도보다 다소 큰 정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실 생활도 주로 하시지만 방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침대와 그 다음에 화장대, 그리고 나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따로 두지 않고 드레스룸을 통해서 이불이나 옷가지를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화장실, 전용 욕실을 두고 이 욕실도 사실 크지는 않지만 타일 마감의 톤을 맞춰서 작지 않게 느껴지도록 했고, 욕조는 따로 없고 샤워 부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주택
밖에 어떤 전반적인 평면을 둘러보셨는데요. 이 주택은 노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으로서 30평대 중후반, 사실 두 분이 거주하시기엔 다소 큰 주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분들이 잦은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에 2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별도의 큰 다용도실 해서 온 가족이 모여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에 어떤 주택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리고 실용적인 평면과 실용적인 어떤 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로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좀 깊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문의들이 많아서 하나씩 찝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중문이죠. 보통 옛날에는 이제 이연동이라고 하죠. 문이 2짝짜리였는데 이 이연동 같은 경우의 단점은 이 열리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문자 원래 떼어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3연동 더해서 이 기본 폭 사이즈가 90cm 이상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중문 그냥 개방감 때문에 없으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문은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외기, 차가운 냉기가요 현관문만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문을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그 냉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는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 아트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트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대리석 자체는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요. 물론 뭐 천연 대리석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 쓰는 건 대부분 타일 개념의 대리석 타일이라 그러죠. 이런 걸 쓰는데 좀 집 자체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아트월 기성품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더 트렌디하고 좀 개인 젊은 느낌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또 보시면은 재질감이 실제로 텍스처 자체가 살아있는 이런 모델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금액은 다운시키면서 좀 많은 효과, 그러니까 젊은 느낌과 좀 트렌디한 느낌, 또 이런 무채색 같은 계열이 다른 인테리어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또 하나 저희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튼박스예요. 아파트에는 커튼박스가 거의 100% 다 설치가 되어져 있죠. 그거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목조주택에서는 컨텐박스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처럼요, 보가 있으면 아래 공간을 놔두고 석고보드를 치는 형태가 아니라 목조는 보 자체에 단열재가 붙고요, 바로 이제 마감이 붙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뜨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컨텐박스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레벨에서 다운시켜서 커튼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디자인처럼 커튼 봉을 설치해서요, 다운시키는 거 없이 그대로 이 자체를 인테리어적인 포인트로 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임성재 건축가가 이 다용도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통 여다지 많이 하시죠. 여다지도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은 여다지의 단점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열리는 방향 쪽에 9cm 이상의 폭을 확보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그 열리는 폭 자체에서는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는 것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포켓도어라고 합니다. 벽 안에 숨겨지는 이런 도어를 설치해서 이 안쪽에 바로 앞 공간까지도 쓸 수 있게 만든 형태입니다. 창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창문. 보통 옆으로 여는 창문도 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창문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15도 정도 열리는 환기를 위한 돌식 시스템 창호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많이 문의 드리는 것이 여기는 커튼을 달아야 되는지 블라인드를 달아야 되는지
많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방에서 메인 큰 창 같은 경우는요, 단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커튼, 좀 두툼한 커튼을 써서요, 한번 단열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시 이쪽 돌아와서요, 이런 거는 이제 채광과 환기를 위한 목재거든요. 창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단열,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처럼 윗부분에 다는 블라인드라 그러죠. 이런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이제 햇볕 같은 것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비싼 거 설치할 필요 없으세요. 인터넷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달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보신 곳이 이제 안방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작은 방, 게스트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스트룸 많이 클 필요 없어요. 한 2평 반에서 3평 정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3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3평 정도 되는 공간은요, 퀸 사이즈의 침대 하나, 그리고 딱히 남는 공간 없어요. 기본적인 통로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그래도 옷 같은 걸 수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붙박이장 많이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보통 한 짝, 그리고 반 정도, 한 짝 반 정도짜리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수납을 가능합니다. 자, 이 집은 등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등. 보통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매립등이에요. 당연히 다 LED고요. 지금 이 위쪽 한번 보시겠어요? 좀 제가 이 집이 젊은 분들이 사시는 집이다 라고 하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디자인된 조명, 그러니까 저희가 거치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젊으신 분들은 제가 다 매립을 시켜요. 그냥 매립을 시켜서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내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노부부님,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차갑고 밋밋하게 하게 되면은 좀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샹들리에 개념의 형태를 달아주고, 지금 벽등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준 거예요. 아, 너무 어둡다, 어두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벽 자체를 이용해서요, 아트홀에도 조명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식탁 포인트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포인트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나름은 디자인된, 네, 그래서 저는 식탁 포인트 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립등을 잘 안 써요. 거의 다 다운 시켜서 조금 밝은 느낌, 그래서 이 상 자체가 주목이 될 수 있게 제가 많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자, 이 위쪽에는 굳이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한 느낌의 LED 등을 3면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에 뭐 포인트 등을, 보통 레일 등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레일 등 위에 먼지 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유지관리 측면을 생각하신다면요, 이 요리를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일 등 예쁘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플랫 등 같은 것들을 설치하셔서 유지관리 측면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달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자, 목조주택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랑 다르게 중간에 보호 밑에 비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타워형, 스탠드라 그러죠, 스탠드형 에어컨을 쓰셔야 되고요, 방에는 벽걸이 들어져 있는 에어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배관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 자체에서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요, 이 위치 같은 것들은 한번 정해지면은 배관이 나가는 자리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청송 37평 단층 전원주택 완공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많은 주택을 완공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많이 바라보고 지적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집도 열심히 지을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